여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지난 22일 날 발표했던 내용이 윈도우즈 7. 자, 이제 마이어스는 좀 조용히 해주고. 예. 그 윈도우즈 7하고 윈도우즈 8.1, 8.0 사용자들이 1년 동안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해준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전에 있던 사용자들이 한꺼번에 윈도우즈 8을 거치지 않고 바로 10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고요. 그래서 7 이상만 쓰면 다 무료로 업그레이드가 된다. 라이센스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이 윈도우즈 쪽 담당하고 있는 부사장이 지금 화면에 있는 그 조벨 피오레라는 사람인데요. 예. 그 지금 제 PC에도 윈도우즈 10의 최신 빌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시작 메뉴가 나옵니다. 나오고, 그리고 지난번 첫 번째 그 윈도우즈 10 버전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시작 메뉴에 왼쪽에 이 아이콘 같은 게 훨씬 더 예뻐졌습니다. 이렇게 예뻐졌고, 제가 확대를 해서, 다음에 또 윈도우즈도 요즘에는 태블릿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찾아보면 20만 원 내외의 태블릿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태블릿에서 또 시작 메뉴 쓰는 건 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까라고 고민을 한 흔적이 여기에 있는 이 버튼입니다. 요거. 예, 요거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풀스크린으로 나옵니다. 시작 메뉴가. 그래서 필요한 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작 메뉴만 보면 윈도우 7 더하기 윈도우즈 8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면 다음에 또 하나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액션 센터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액션 센터가 뭐냐 하면 그 기존에 윈도우즈 8이나 8.1에서 뭔가 이렇게 노티피케이션이 땅 뜨죠. 그렇죠. 알림창이 이렇게 딱 뜨고 나서 사라져요. 사라진 걸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디에서 찾아요? 라고 하니까 라이브 타일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나올 거래요. 예, 그래서 예, 울컥 하다가 참았습니다. 왜냐면 영어로 욕을 해줘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보면 알림 메뉴가 이렇게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액션 센터라는 이름으로 다 들어와 있고요. 제 PC에도 보면 알림 센터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들어와 있어서 새로운 하드웨어 연결한 거, 다음에 오토 플레이 한 거, 전부 다 아이폰이네요. 어떡하지? 예. 예. 다음에 밑에 보면 저한테 메일 온 거, 아니면은 제 일정, 이런 것들을 다 알림 메뉴에서 한꺼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모바일스러운 윈도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또 하나가 그 핸드폰 같은 거 보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긁어내리면 블루투스를 껐다 켰다, 뭐 와이파이 연결하고 아니면 뭐 에어플레인 모드로 바꾸고 하는 것들 있죠. 그게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어디에 들어왔냐면 알림 메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PC에도 이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알림 메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버튼을 눌러서 바로 뭐 연결하고 화면 밝기 조정하고 설정창 띄우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바로바로 할 수가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올 세팅 누르면 세팅 화면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윈도우즈 8 사용할 때는 설정 화면이 일부는 컨트롤 패널로 가고 일부는 또 PC 설정으로 이상하게 뭐 찬바 타고 들어가서 거기 있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이쪽으로 다 모였습니다. 여기 없는 거는 다시 컨트롤 패널을 찾아서 가면 거기 또 있어요. 그래서 아이콘 같은 게 이제 좀 더 쓰기 좋게 뭔가 좀 많이 달라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끔 되어 있고요. 다음에 여기 또 보면 재밌는 게 그 윈도우즈 8점 때는 앱을 실행을 시키면 앱이 풀스크린으로 항상 실행이 되죠. 근데 내가 PC를 사용할 때는 풀스크린으로 사용하지 않죠. 동시에 뭐 그래도 프로그램 서너 개씩은 다 띄우고 쓰잖아요. 그런 동선이 안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즈 10부터는 이렇게 앱을 실행을 시키면 자, 실행을 시키면
예, 가끔 죽기도 하네요. 네, 그동안 너무 괴롭혔나 봐요. 자, 다른 걸 실행을 시켜야겠네요. 이게 앱이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앱을 그냥 데스크탑 프로그램처럼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몇 개씩 띄워놓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데스크탑 모드로 가면 오히려 또 불편할 수가 태블릿에서는 또 이게 또 불편할 수가 있죠. 그럼 또 손가락 끝에 정신을 집중해서 또 창을 잡아서 드래그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여기 보면 액션 센터에 보시면 이걸 확장해 보면 기능이 몇 가지가 더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태블릿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 태블릿 모드가 뭐냐면 이걸 선택하는 순간 앱이 풀스크린으로 실행이 됩니다. 원래 8.1에서 하던 것처럼. 그래서 그때부터는 윈도우즈 8.1에서 사용하던 것처럼 바로바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는 금융 앱을 실행시키고, 예, 가운데서 왔다 갔다 조절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모바일적인 특성하고 PC적인 특성을 잘 녹여낸 것 같아요. 그래서 8.1 때는 무조건 다 태블릿으로 가야 돼! 라고 강요를 했는데, 안 갔죠. 예, 그래서,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0부터는 이런 특성들이 이제 PC는 PC답게, 그리고 태블릿은 태블릿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2분 뒤에 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타나 써보셨어요? 어떻던가요? 보통 이 음성 인식 엔진이라는 게 우리 집 둘째하고 비슷합니다.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네. 그리고 자기 편한 것만 알아듣죠. 그렇죠? 저도 이 윈도우즈의 최신 버전을 깔게 되면 이 코타나가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지역을 미국으로 바꾸고 랭귀지를 영어로 바꾸면 코타나가 나와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는 인식하더라고요. Sorry, speech failed to start. Try again later. 뭘 했다고? Sorry, speech failed to start. Try again later. I'm sorry, speech failed to start. Try again later. 네, 코타나도 하기 싫은 날이 있나 봐요. 네. 아마 이게 스피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가볍게 포기하고 본 세션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실이나 구글 음성 엔진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만 실행이 되죠. 그렇죠? 근데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랑 아니면 앱을 호출해서 실행하는 딱 그 정도만 실행이 됩니다. 근데 코타나의 차이점이 뭐냐면 앱을 만들 때 앱 안에 있는 기능들을 외부에 노출을 시킬 수가 있어요. 코타나한테. 그럼 코타나를 불러내서 그 앱에 있는 기능을 바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김기사 앱을 실행시켜줘. 이게 아니라 김기사 앱 안에 있는 기능을 바로 호출해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타나, 헤이 코타나, 김기사 앱을 실행시켜서 우리 집 가는 길을 찾아줘. 라고 하면 찾아준다는 거죠. 뭐가 재밌는 거죠? 예, 저는 웃음 포인트를 잘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하면은 아마 한 10번 하면 몇 번 알아들어 줄 겁니다. 예. 시간이 됐네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소리 들리시죠? 예. 개발자의 박수 소리는 오피스보다 더 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세션 김명호 박사님 세션 들으셨죠? 그렇죠. 주제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보통 마이크로소프트라고도 잘 안 합니다. 예. MS, 심지어는 $라고도 하죠. 예. MS가 미쳤어요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 저 제목은 내가 했었어야 했어 라고 되게 아쉬워했던 그런 제목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미친 듯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그 흐름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얼마 전에 지드넷에서 나온 기사 중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보면 적과의 파격 동침, MS 명가 재건의 꿈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적과의 동침이란 건 뭐냐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 전에 했던 그 12월 13일 날 커넥트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 행사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부터는 개발자의 대상을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을 쓰는 사람들이 개발자가 아니라 뭐라도 만지는 사람들은 다 개발자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객은 안드로이드 폰을 개발하는 사람, 아이폰을 개발하는 사람도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객이다. 심지어는 리눅스를 쓰는 사람, 우분투를 쓰는 사람, 수세 리눅스를 쓰는 사람, 뭐 센토OS를 쓰는 사람도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객이다라고 파격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파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게 사실은 조금 시간이 더 됐습니다. 근데 그게 외부에 노출되기 시작한 거는 작년 초부터 외부에 노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점을 지금 그 사티아 나딜라 회장님이 오신 뒤로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준비는 그 전부터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이구 소리가 예, 저도 놀랄 정도의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때는 앞에 세션에서도 얘기했지만 오픈소스는 암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암이 아니라 약이다라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모든 걸 다 오픈소스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개발 툴 그리고 또 개발 환경까지 전부 다 오픈소스로 진행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 작년 4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항상 윈도우 플랫폼과 관련되어 있는 개발자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빌드라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C샵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앤더스 헬스버그가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발 도구를 만드는 개발 도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로슬린이라고 하는 툴을 발표를 했는데 그걸 열심히 기껏 만들어 와가지고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이런 게 있어. 이런 걸 이용하면 여러분들은 개발 도구를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걸로 마음껏 사용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나서 그 웹사이트를 띄워놓고 바로 버튼을 눌러서 현장에서 오픈소스로 전환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C샵의 아버지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좀 독해요, 그분도. 보면. 원래 델파이 만들다가 MS에서 이제 뭐 더블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인데 MS에 와서 이제 C샵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그전에는 비주얼 J++ 만들고 비주얼 베이직 6.0도 손댔다가 최근에는 이제 뭐 타입스크립트까지 만든 굉장히 독한 인물입니다. 예,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술에 대한 세션 발표하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질문하고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질문해 놓고 대답 못하면 난 그렇게 안 만들었어. 가로 열고 뭐뭐뭐 가로 닫고 이런 정도로 굉장히 독하신 분인데 굉장히 착한 척하면서 현장에서 바로 오픈소스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 보시면 그런 오픈소스들이 전부 다 프리로 다 열려 있어요. 근데 오픈소스하고 프리웨어하고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그 표준하고 프리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MP3도 표준이긴 하지만 유료 모델입니다. 그렇죠? 라이센스는 독일에 있는 쿠퍼 연구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MP3 플레이어를 만들거나 아니면 플레이어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할 때는 항상 라이센스료를 내고 써야 됩니다. 그렇죠? MP4도 마찬가지고 다 라이센스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오픈소스라고 해서 다 프리웨어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로슬린이라는 툴을 오픈소스로도 개방했을 뿐만 아니라 프리 라이센스입니다. 게다가 가지고 가서 네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오픈을 한 겁니다. 정말로 MS가 미쳤죠. 그렇죠? 자, 또 하나 달라진 점이 하나가 소리를 좀 더 줄이겠습니다. 또 하나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바로 크로스 플랫폼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전에는 그 빌드라는 컨퍼런스를 하기 전에 원래 또 한 10월 달 정도에 개발자 컨퍼런스를 프로 디벨로퍼 컨퍼런스라는 걸 했습니다. 그때 뭐 로스앤젤레스나 그런 데서 했었어요. 근데 가서 보면
정말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 최근에 그 개그 콘서트에 보면 박지선인가요? 보면 사랑한다고 하면 박지선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언제까지 당신이라는 유리의 성에 갇혀 살아야 돼? 이런 멘트를 날립니다. 그렇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로 윈도우즈라는 성 안에 갇혀 살았던 거죠. 정말로 화면에 아이폰 하나 올리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만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행사를 보면 그렇게 아이폰이 많이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영상을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냥 아이폰이 아니라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적인 개발 도구 있죠. 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이름,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서 아이폰용, 안드로이드용 앱을 바로 개발을 합니다. 그것도 C샵으로. 그래서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 스토어에 진짜로 올라갑니다. 믿을 수가 없겠지만 실제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는 뭐라도 가능하면 다 우리의 고객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입니다. 자, 세 번째로 애저 다 아시죠?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 애저 위에서 뭐라도 다 통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버추얼 머신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애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고 있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데이터 센터가 많은 것도 역시 애저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예, 지금 주변에는 전부 다 아마존 이러고 계시겠지만 예, 예, 절대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단일 버추얼 머신으로 가장 높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건 애저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전 세계에 애저 데이터 센터가 1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서로 페어로 서로 백업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가 났을 때 가장 빨리 복구하는 것도 역시 애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 클라우드 시장은 2파전으로 줄어들 거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시장은 누가 더 덩치가 큰가에 따른 싸움이죠. 공룡 시대하고 똑같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누가 빨리 덩치를 빨리 키우고 다른 플랫폼을 흡수해서 빨리 키울 거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애저에서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흡수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해드리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변화들은 그 세 개의 가장 큰 이벤트가 있는데요. 작년에 있었던 그 빌드 2014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그 빌드 행사는 사실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뭐 뚜렷하게 뭔가 발표된 것도 없었고 윈도우즈 폰 가지고 이렇게 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라는 게 제 평가입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네, 관심을 좀 주세요. 네. 그리고 2014년 12월 달에 커넥트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커넥트가 개발자 행사예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툴 행사였는데 순수 100% 잉글리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다가 이제 필름이 끊기죠. 그렇죠? 이게 새벽 2시에 시작하거든요. 현지 시간으로 9시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 2시입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은 필름이 끊겨요. 그렇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깨어나서 출근하게 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그 영상의 하이라이트를 모아서 더빙을 했어요. 제가 직접.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라고 했지만 오늘 아침에 나오기 전에 유튜브의 조회수를 보니까 60회 정도. 네. 난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 네. 네. 역시 도와주십시오. 노력이 헛되지 않게.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세션이 그 3일짜리였는데 키노트가 2번 있었고요. 그거 내용만 해도 꽤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입니다. 올해가 이제 빌드 2015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현지 시간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4월 30일 새벽 2시부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보시면 재밌는 게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빌드가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작년 빌드에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이번 빌드에 다 쏟아낼 준비를 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자, 빌드에서 굉장히 작년 빌드에서 의미 있었던
그런 발표가 뭐였냐면 바로 크로스 플랫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크로스 플랫폼. 여기서 크로스 플랫폼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윈도우즈하고 윈도우즈 폰 사이에 크로스 플랫폼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자, 또 하나가 그 단넷을 오픈 소스로 풀겠다는 거였습니다. 이때까지 단넷 하면 윈도우즈에서만 실행되는 폐쇄적인 제국의 산물 이런 느낌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뭐 마이크로소프트 제국의 뭐 귀한 어쩌고 저쩌고 요즘에 귀한 소리를 조금씩 듣기 시작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기사에 뭐 작년 이맘때는 거의 제국의 몰락 기사가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아, 몰락하면 어디에서 뭘 하고 살지 이런 고민이 살짝 들었던 시기였습니다만은 작년에 그 빌드 2014년 행사에서는 그 단넷과 관련되어 있는 프레임워크, 단넷 프레임워크와 관련되어 있는 소스들의 24가지 프레임워크를 오픈소스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져다가 국을 끓이든 전을 부치든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리눅스에 포팅을 할 수도 있고요. 맥에다가 포팅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포팅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팅돼서 나온 것들이 돌고 돌아서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단넷 다 많이 사용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 이 단넷 기술이 보면 단넷은 오픈 소스가 아니었죠. 그렇죠. 근데 단넷 안에 있는 그 스펙을 가지고 오픈 소스 버전의 단넷을 이미 만들어서 핸들링을 했던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바로 모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노는 오픈 소스였어요. 그래서 모노 가지고 크로스 플랫폼을 이미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SP 단넷으로 코딩을 해서 모노 기반으로 해서 리눅스에다가 아파치 웹서버를 올리고 거기에다가 ASP 단넷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 그 외에도 뭐 iOS나 안드로이드까지 다 커버하는 기술들이 이미 오픈소스 진영에서 나와 있었어요. 다만 몰랐을 뿐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벌써 몇 해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노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야, 이걸 잘 이용하면 크로스 플랫폼이 지원이 되겠다. 훨씬 더 성능적인 이슈도 없고 잘 돌아가더라. 그리고 개발 툴도 좋더라. 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한 업체가 바로 유니티 3D입니다. 모노는 모르겠는데 유니티 3D는 다 아시겠죠? 그렇죠? 크로스 플랫폼 게임을 만들 때 반드시 언급되는 업체가 바로 이 유니티 3D입니다. 유니티 3D는 뭘까요? 게임 엔진일까요? 게임 엔진이자 게임 저작 도구죠. 그렇죠? 그래서 쭉쭉쭉 끌어당기고 간단하게 코딩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거 스토어에서 사서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유니티 3D의 가장 배경이 되는 기술은 바로 모노입니다. 오픈소스 단넷 버전이에요. 그리고 그 오픈소스 단넷 프레임워크를 바로 안드로이드 폰과 iOS에다가 포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윈도우에도 포팅을 한 거예요. 그 엔진 자체를. 그러고 나니까 한번 만들어서 여기저기 다 실행이 되는 그런 구조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니티 3D도 본질적으로 보면 단넷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하고 또 비슷한 아이디어를 또 낼 수가 있겠죠. 자마린이라는 회사 아시죠? 예,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아실 건데 자마린이라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모노 기반으로 뭘 만들었냐면 자마린 스튜디오라는 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크로스 플랫폼 앱을 만들 수 있는 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한번 만들면 해당되는 OS에서 실행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사실 꿈에 가깝죠. 그렇죠? 왜냐하면 크로스 플랫폼 툴을 실행을 해보면 그게 100% 다 실행이 안 돼요. 아니면 크로스 플랫폼을 하기 위해서 공통적인 요소만 뽑아서 실행이 됩니다. 결국 빠지는 기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자마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했냐면 크로스 플랫폼은 크로스 플랫폼인데 해당되는 OS의 중요한 컴포넌트를 그 단넷 사용할 때 보면 왜 래퍼 클래스라고 하죠. 중요한 컴포넌트들을 단넷으로 한번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단넷 코딩할 때 보면 시온으로 만들어져 있는 중요한 컴포넌트들이 있죠. 그걸 단넷에서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단넷으로 이렇게 한번 싸죠. 그러면 단넷에서 볼 때는 이게 단넷 컴포넌트로 보여요. 그리고 컴포넌트, 시언어로 되어 있는 그 컴포넌트에 그 뭡니까?
인터페이스만 노출되어 있으면 그걸 단넷에서 바로 호출해서 바로 네이티브 파일을 호출해서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네이티브가 성능적인 요소가 더 크죠. 두 번째로 하드웨어에 대한 접근 같은 게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컴포넌트들을 벤더한테서 시언으로 되어 있는 컴포넌트를 받고 단넷으로 한번 싸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래퍼 클래스라고 흔히 사용하는 기법들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자마린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iOS에 있는 주요 컴포넌트들을 전부 다 모노 기반의 그 래퍼 클래스로 다 한 번씩 다 싸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론적으로는 애플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다 접근할 수가 있겠죠.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다 100%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래퍼 클래스는 사실 부하가 거의 없어요. 그냥 단넷이 주는 걸 받아서 해당되는 OS 컴포넌트에 바이패스하는 정도의 성능 저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성능적인 요소도 안 떨어집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마린이 굉장히 많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크로스 플랫폼을 위한 이런 툴로 다시 태어났죠.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단넷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찝찝한 거예요. 왜냐하면 단넷은 프리웨어가 아니고 오픈 소스가 아니야. 그래서 언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음을 다르게 먹으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런 찝찝함이 가시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행사를 작년에 빌드에서 발표를 한 게 이런 걸 발표를 합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자마린하고 둘이서 이렇게 각각 투자를 해서 단체를 하나 만들어요. 그 단체 이름이 바로 단넷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단넷 파운데이션이라는 이런 그 단체를 통해서 여기에 소스 코드를 기부하는 식으로 오픈 소스로 하는 거예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손을 떠난 겁니다. 여기에 대고 이제 뭐, 야, 이거 더 이상 오픈하지 마 라고 막는 게 아니라 이미 손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24개 프레임워크를 다 주고 다 오픈소스로 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아, 이게 좋긴 좋은데 뭔가 찝찝해서 못 썼던 사람들의 생태계가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넷 기반의 기술들이 훨씬 더 빨리 발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힌 것들이 많아요. 자, 또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커넥트 행사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이 보면은 믿기 힘드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을 그린 거예요. 네. 뭐 직원들을 그렸다라고 하는데 그 2014년 12월 13일에 있었던 그 커넥트 행사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부사장 중에 한 명인, 여기서 주의할 점은 미국 회사는 부사장이 여러 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한국 동포 중에 한 분이 유통회사에 가가지고 자기 남편이 부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가서 입구에 가서 저 부사장님 부탁합니다라고 했더니 거기 점원이 그러더래요. 과일 코너 부사장님 말이에요. 채소 코너 부사장님 말이에요. 라고 할 정도로 부사장님이 많습니다. 미국 회사는. 근데 거의 다 부사장입니다. 지금 나온 사람들은. 네. 오늘 음향 효과가 죽이죠. 네. 오피스보다는 좀 더 많은 소리가 나오길 기대하며. 자, 그 스캇 구슬리라고 하는 그 부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Official .NET Server Framework Distribution for Linux and OS X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이크로소프트 .NET 서버 프레임워크라는 자체는 없습니다. 나중에 검색해보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걸 뭐 갑자기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NET 컴포넌트 중에서 서버 사이드에 사용되는 컴포넌트들을 지원해 주겠다. 어디에다가 리눅스하고 OSX 버전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오피셜하게 마우스가 공공연히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서버 사이드에 여러분들이 뭐 ASP.NET으로 웹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NET으로 코딩을 해서 리눅스에 배포하는 거예요. 그럼 리눅스에 돌아갑니다. 맥에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요. 그리고 맥에서 바로 실행을 시켜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버는 윈도우나 아니면은 뭐 OS X나
아니면 리눅스나 필요한 대로 배포해서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을 발표하는 내용이 정말로 진짜인지 제가 자, 여기 또 쉽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커넥트 플레이어라는 걸 단넷으로 만들어서 자, 이 사람이 부사장입니다. 예. 많은 사람의 정신을 잃게 만드는 영어 발표죠. 자, 여기에 보면은 뭐 19개 애저의 데이터 센터가 있다 이런 얘기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이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 짧은 시간 안에 오피셜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왔죠. 자, 예, 저도 그거밖에 안 들립니다. 예. 근데 거기에 보면 실제로 오피셜하게 이걸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더 놀라운 일을 그 다음 시간에 바로 보여줍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Scott Hanselman. Hi, friends. I am so excited. Can you believe what happened today?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Corporate Vice President Soma. 자, 이 부분이네요. Another aspect that we announced was that we were supporting 자, 이분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정신 사납습니다. 손동작이 굉장히 현란하거든요. as a developer or an administrator. 네, 참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근데 이분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ASP 단넷 프로젝트를 한 다음에 그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그 도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커, DOCKER. 그렇죠. 리눅스 서버나 이런 데 애플리케이션 배포할 때 도커에다가 던지면 도커가 알아서 애플리케이션 배포해 주죠. 그래서 도커 자체는 오픈 소스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는 도커를 공공연히 우리의 솔루션의 일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는 뭘 하고 있냐면 이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도커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커를 사용해서 도커에다가 그냥 ASP 단넷 패키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리눅스 쪽에다가 배포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리눅스에서 실행이 돼요. 자, Our deployment we just did has already spun up. And so when I switch over to INO, 자, 그래서 지금 샘플 사이트가 나왔는데 현재 서버는 리눅스에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but of course it wouldn't be visual. 그 다음에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있죠. 브레이크 포인트 잡기 F9번. 네, F9번을 사실 소스에 별 내용이 없어요. 별 내용이 없는데 그냥 브레이크 포인트를 위한 프로젝트였던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웹사이트에서 실행을 시키면 Navigate around a little bit, bring up some other pages. 본인은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하면 See that we have now hit. 되게 좋아하죠. 걸렸다고. 네. But I see a little skepticism. So let me just go and do 예, 그래서 뭐 열면 뭐 안에 내용이 다 보여요. 그때부터 이제 본물이 또 터지기 시작합니다. 됐으니까 일단. 안 됐으면 분명히 집에서는 됐는데 이런 것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는지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단넷 서버 프레임워크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서버 쪽 프레임워크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셜하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어디에다가 윈도우즈하고 리눅스하고 그다음에 OSX 버전을 다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눅스든 뭐든 제발 써달라는 겁니다. 제발 플리즈. 자, 그리고 이걸 누가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빠진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가 빠졌냐면 도커는 오픈 소스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 안에 이미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도커를 이 버전을 쓰겠다라고 하는 순간 도커의 그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연결되는 그 버전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책임지고 기술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오픈 소스에 숟가락 하나 얻는 게 아니라 그 전체가 동작되도록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가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 애저 상에서 가상 머신을 띄우죠. 가상 머신을 띄울 때 우분투나 아니면 수세 리눅스를 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우분투나 수세 리눅스의 동작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띄우고 돈을 받잖아요. 그럼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냥 오픈소스를 실행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또 다른 의미로는 방금 보았던 그 데모가 이런 것들이죠. 윈도우 쪽에는 그냥 윈도우 그냥 휙 날리면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리눅스 쪽에는 바로 못 가니까 도커에다가 던지고 도커가 리눅스에다가 배포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방금 조마조마했던 연결해서 리모트 디버깅을 거는 거죠. 자, 이것만 해도 사실은 큰 발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개발 환경이 뭐니 해도 아직까지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편합니다. 최소한 저는. 근데 그런 환경들을 바로바로 윈도우에서 개발하고 리눅스에 배포하고 그리고 원격 디버깅까지 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발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작년 12월 달에 이미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막 신기하게 바라보시면 굉장히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리고 제 블로그에 다 이미 해설까지 올렸는데 하루 접속자 수가 20명 정도 됩니다. 도와주세요. 점점 더 비굴해지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작년에 발표됐던 내용 중에 바로 이 유니버셜 앱이라는 게 발표가 되기 시작합니다. 유니버셜 앱, 애플은 이미 있죠. 그렇죠? 저도 애플 참 좋아하는데요. 애플 보면은 앱을 만들 때 아이폰용, 아이패드용을 동시에 만들죠. 그래서 사이즈만 다르게 하고 딱 묶어서 던지면 각각의 디바이스에 맞는 게 다운로드 돼서 실행이 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아이폰하고 아이패드는 같은 OS를 쓰죠. 그리고 앱 패키지가 바이너리 상에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UI만 다르게 해서 던지면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이 필요했던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래서 그 사전 작업이 윈도우즈 8.1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8.1이 뭐가 달라졌어? 라고 하는데 전 내부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발전하는 단계가 이렇게 나와요. 보면은 자, 제일 처음에 보면 엑스박스 1이 나왔죠. 그리고 윈도우즈 8, 그리고 윈도우즈 폰 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일단 커널이 통합이 됐어요. 근데 윈도우즈 8.1하고 윈도우즈 폰 8.1 단계에서는 앱 모델이 똑같아졌습니다. 이건 뭐냐면 바이너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폰의 특성이 따로 있죠. 타블릿은 진동 기능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동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런 디바이스마다의 어떤 차이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10으로 가면 좀 더 많은 것들이 통합이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이너리 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UI만 다르게 만들어서 훅 던지면은 그게 스토어에 두루룩 올라가고 스토어에서 필요한 것들에 필요한 각각의 디바이스에 맞는 앱이 다운로드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뭐 소스 코드 상에서 뭐 호환성 몇십 프로 이거 의미 없잖아요. 어차피 다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하나 만들어서 여러 군데에 돌리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년에 이미 로드맵이 내부적으로는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얘기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자, 여기에 이 유니버셜 앱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바로 이 쉐어드 프로젝트입니다. 그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고
유니버셜 앱을 딱 선택을 하면 쉐어드 앱 프로젝트가 하나가 생겨요. 앱들 보면 다 기능이 똑같잖아요. UI만 틀리지. 기본적으로 뭐 데이터 통신하거나 아니면 뭐 인증하거나 이런 뭐 푸시 노티피케이션 쏘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공통적인 기능은 전부 다 쉐어드 프로젝트에다가 집어넣고 그다음에 각각의 플랫폼의 차이에 해당하는 윈도우즈 앱 프로젝트, 그다음에 윈도우즈 폰 앱 프로젝트를 각각 따로따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쉐어드 프로젝트를 참조를 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컴파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앱 패키지가 따로따로 나옵니다. 2개.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3개가 되고요. 패키지는 2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스토어에다가 올리면 동작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작년 상반기에 발표된 내용이에요. 근데 작년 12월 달에는 한술 더 떴어요. 이제는 데스크탑 앱, 그냥 우리가 쓰는 윈도우즈용 그냥 프로그램 있죠. 그것도 쉐어드 프로젝트에 포함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WPF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뭐 다를 거 없잖아요. 다 똑같은 UI 쓰는 뭐 XAML 다 쓰고 있고. 그래서 윈도우즈 앱하고 윈도우즈 폰 앱은 앱 패키지에 들어가고 그게 스토어에 올라간 다음에 디바이스로 접속하면 각각 디바이스에 맞는 앱이 다운로드가 되는 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작년 12월 달에 하나를 더 발표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는 iOS하고 안드로이드 앱도 쉐어드 프로젝트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죠. 어디까지 붙나. 그렇죠? 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면 각각의 플랫폼마다의 차이점들만 UI로 따로 만들고 그리고 코딩은 전부 다 C샵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iOS하고 안드로이드를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면 앞에서 제가 설명해드린 자마린이 붙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2개 iOS하고 안드로이드는 모노 기반이고 어차피 그건 C샵이죠. 그렇게 해서 돌리면 앱 패키지가 또 따로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iOS 앱은 애플 스토어에 올리면 되죠.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게 만약에 잘 워킹한다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하나의 솔루션 안에 모든 플랫폼을 다 때려놓고 한꺼번에 다 개발하는 거예요. 대개 보면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이폰이 제일 먼저 떴죠. 그래서 아이폰 담당자를 뽑았어요. 다음에 안드로이드 담당자를 또 2명을 뽑았어요. 1명으로는 안 된대요.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제 같은 사람이 가는 거죠. 저 윈도우즈도 좀 꺼져!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냐면 안드로이드 담당자는 안드로이드만 하는 거예요. 아이폰 담당자는 아이폰만 하죠. 그러다가 정말로 아이폰 담당자가 급성 냉장이 터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슈가 생긴 거예요. 커버를 못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누워있는 동안 수술 마치고 마취 깨자마자 노트북을 갖다가 바치는 그런 현상도 생깁니다. 정신없이 고쳐주는 그런 안타까운, 예. 또 옛날 생각이, 예. 그렇죠. 옛날 얘기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 전체 프로젝트가 다 C샵입니다. 그렇죠. 각각의 플랫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모르지만 코드를 보면 대충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들라고 하면 못 만들지만 지적질하라고 하면 지적질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이슈를 수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팀 내의 용병술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커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일이 많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득이 되고, 그리고 수동적으로 일하는 사람한테는 일이 많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전체가 바로 단넷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단넷 기술은 전부 다 오픈 소스로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껏 쓸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물론 저 자마린이라는 저 툴은 유료예요. 예. 또 유료 엘러지가 있으신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자마린은 유료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면 직원 1명 더 쓰는 것보다는 싸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가격은 제가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니까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라고 하실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또 애저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애저에 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몇 가지 크로스 플랫폼에 관한 얘기를 할게요. 요게 있습니다. 예, 뭐 레고에서 나오는 캐릭터 같은 분이 나왔는데, 예, 이분도 부사장입니다. 예, 소마라는 부사장님인데, 예, 누구라도 이 정지에는 장사 없네요. 예. 근데 여기 보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3이라고 돼 있죠. 이 버전은 풀입니다. 근데 이게 한 70만 원 이상 받고 팔던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페셔널 버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회사에서 그냥 다 공짜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픈 소스에 기여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비영리 단체, 다음에 스타트업 중에서 그 직원 수가 아니라 그 매출 10억 이하, 정말로 스타트죠. 네. 그래서 10억 이상 넘어가면 이제 돈 내고 써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 다 공짜라는 겁니다. 학생들은 다 공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툴이 공짜로 나왔으니까 나중에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제가 또 보여드릴 게 자, 지금 보면 이건 WPF입니다. 그냥 데스크탑 앱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여기에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유니버셜 앱을 설명을 하는데,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유니버셜 앱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첫 번째가 윈도우즈 8.1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윈도우즈 폰 8.1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솔루션으로 묶여 있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 자, 드로이드라고 되어 있는 프로젝트 보입니까? 이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iOS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서 아이폰을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이 코드맵이라는 게 보이죠? 자, 이 코드맵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 core DLL이라는 파일 보이죠? 저게 바로 쉐어드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나머지 프로젝트들은 전부 다 여기를 참조하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테스트 프로젝트, 다음에 데스크탑, 다음에 윈도우즈 폰, 윈도우즈, 그리고 iOS 프로젝트가 전부 다 하나를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물론 이 정도 하려면 머리를 되게 많이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최소한 비주얼 스튜디오 쓰다가 이제 또 엑스코드 열었다가 그다음에 또 이클립스 돌리다가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 안에서 다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애저에 관한 발표들은 수시로 일어납니다. 애저는 특별한 런칭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온라인 게임하고 똑같습니다. 특징이. 그렇죠? 계속 업데이트 되죠. 접속할 때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 그때 바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업체 있죠? 제가 썼습니다. 용감하게. 아마존. 그렇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주로 뭘 썼습니까? 이아스 플랫폼이죠. 그렇죠? 인프라 에즈 서비스죠. 그래서 카드로 결제하고 버튼 누르면 버추얼 머신이 이렇게 막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뒤늦게 뭐 PDC라는 프로 디벨로퍼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이아스가 아니다. 우리는 좀 더 거룩하다. 우리는 파스다. 붙이는 거 말고. 예, 플랫폼 에즈 서비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파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마존의 모델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니라 클라우드 호스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굳이 따지자면 틀린 말은 아니죠. 누를 때마다 그 웹서버 하나씩 그냥 호스팅하는 모델하고 다를 바 없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파스라는 모델로 바꾸고 이외에 서비스들을 막 올린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도 올리고 웹서버도 올리고 모바일 서비스도 올리고 최근에는 뭐 HD 인사이트라고 해서 하둡 서비스도 올리고 다음에 또 머신러닝 애저 ML 해서 다음에 또 서비스 버스 다음에 또 모바일 서비스들을 다 연결하는 모바일 서비스 이벤트 허브 이런 걸 다 묶었어요. 우리는 서비스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는 서비스다라고 하는 순간 또 한 번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라는 성을 쌓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거룩해요. 파스는. 거룩한데 이쪽으로 오면 좋아요라고 막 설명을 합니다. 거룩하게. 굉장히 거룩하게 설명을 했는데 맨 끝에 질문하죠. 그럼 저쪽으로 옮겨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다시 만드셔야 됩니다. 그 순간 꺼져!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또 한 번.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존을 선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지는 않더라도 일단 쉽잖아요. 사용하던 것들을 최소한의 노력으로 그냥 버추얼 머신에다가 다 올려서 쓰는 거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쏠림 현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차한 거죠. 아, 그래, 거룩이 밥을 먹여주진 않더라.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하스 플랫폼을 런칭합니다. 이게 2년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런칭을 했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또 역시 버추얼 머신을 막 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OS를 만들던 회사잖아요. 그래서 저력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왜 그 블루오션의 강자라기보다는 레드오션의 강자에 가깝죠. 이게 너무 심하다 이건. 네, 심한데. 네. 아무튼 그래서 뒤늦게 뛰어들어서 마구 올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뭐 윈도우즈뿐만 아니라 뭐 그래 하고 다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메가패스 광고하고 똑같죠. 다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분투 수세, 그다음에 오라클, 뭐 셉 다 받아주기 시작하고요. 심지어는 뭐 또 뭡니까 저기 셀스포스닷컴의 API도 다 받아주고 미친 듯이 받아줘요. 그렇게 해서 갑자기 이하스 플랫폼이 크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업자들 중에서는 세계 시장 2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130%인가 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2등들이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원래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시작하는 서비스나 아니면 처음 설계하는 어떤 서비스가 있으면 이하스보다는 파스가 더 맞는 겁니다. 그렇죠? 이하스를 선택하는 순간 내가 서버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라이센스가 어떻게 되고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인증은 어떻게 하고 이 서버가 여러 대가 되면 이걸 어떻게 관통해서 인증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로드 밸런싱은 난 어떻게 할 것이고 만약 여기가 다운되면 여기는 어떻게 할 거고 이걸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파스로 가면 그런 것들은 그냥 서비스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로 하나 만들어 놓고 카드 긁고 돈 한도 내서 늘어나 하면 알아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파스 모델이 더 견고합니다. 견고하기는. 근데 진입점으로는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추얼 머신에서도 관리를 좀 쉽게 해주자라고 해서 퍼펫이라는 회사하고 또 제휴를 합니다. 돈이 되면 어디라도 이제는 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퍼펫, 다음에 또 그 셰프 이런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가상 머신 한 대를 마스터로 잡고 나머지를 전부 다 슬래브 가상 머신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마스터한테만 일을 하면 얘가 나머지한테 다 세팅도 맞춰주고 애플리케이션도 배포해주는 그런 솔루션이 바로 퍼펫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대든 300대든 버추얼 머신에 아무리 많아도 관리를 쉽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작년 초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작년 빌드 때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영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여유 있고 그리고 쓰기도 좋은 거예요.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그 네트워크망이 있었어요. 원래 그 윈도우즈 패치 뿌리고 그다음에 또 빅맵 뿌리고 하던 그 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이제 뭐 컨텐츠 딜리버리 서비스, CDN 같은 것도 이미 가지고 있고 한국에도 노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로 뭔가 뿌려야 되는 그런 기업들. 가령 예를 들자면 그 연예인 소속사 같은 데서는 고화질 이미지 이런 거 돌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애저를 이용해서 뿌리면 어디든 쉽게 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한테도 빨리 뿌리고 전 세계에 빨리 뿌리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미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분투, 수세 이런 것들, 오라클까지도 누가 책임진다는 겁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오픈소스하고 상용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용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비행기 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들어갈 때 입금을 해요. 그럼 티켓을 주죠. 그리고 나서 티켓을 내고 비행기에 타요. 그리고 땅콩 봉지를 찢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상용 소프트웨어예요. 네. 이거 위험하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그 오픈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돈을 내려고 하니까 돈을 안 내도 된대요. 공짜래요. 와우, 신나요. 그래서 공항에 갔어요. 입국 심사도 없어요. 출국 심사도 없고 자연스럽게 활주로까지 나갑니다. 비행기가 없어요. 비행기 부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가 나와서 이제 훈수를 뜨기 시작하죠. 아름답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돼?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저 부품 연결해서 돌리면 돼. 야, 저거랑 붙여서 안 돌아가면 어떡해? 그건 너의 열정에 달려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좋은 부품들인 줄은 알지만 그걸 연결해서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한번 쫙 연결해서 먼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테스트해서 잘 돌아가? 잘 돌아가. 그래, 나도 도와줘. 컨설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수익 모델인 거죠. 그리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익 모델이 틀리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 돈을 내느냐, 들어가서 돈이 드느냐, 아니면 들어가서 정말로 우리 회사의 최고의 인재들, 최고의 항공 엔지니어들을 다 사서 그냥 그걸 다 알아서 조립할 정도가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픈소스의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픈소스를 사용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소스를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이미 다 연결했고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테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잘못되면 징계를 먹을 엔지니어들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훨씬 더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애저상에 있는, 지금까지는 뭐 오픈소스에 대한 크로스 플랫폼, 다음에 또 앱에서의 어떤 클라이언트에서의 크로스 플랫폼, 그리고 단넷이 오픈소스가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건 뭐냐면 그 애저상에 있는 모바일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전 마이크로소프트의 네이밍 센스에 대해서는 정말 꽝이다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뭘 그렇게 대명사 욕심이 많아요. 그렇죠? SQL 서버, SQL 서버죠. 그렇죠? 누가 물어요. 처음 써보는 사람들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SQL DB를 쓰는 게 이름이 뭐예요? 예, SQL 서버입니다. 그러니까 그 SQL 서버의 이름이 뭐예요? SQL 서버입니다. 모바일 서비스도 마찬가지의 반응이 일어나요. 애저에서 모바일 서비스를 쓰는 게 뭐예요? 예,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모바일 서비스라니까요. 근데 진짜 모바일 서비스예요, 이름이. 그렇죠? 더 기가 막힌 거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웹서버만 호스팅해서 쓰는 그 애저 모델이 있습니다. 그거 쓰면 되게 가볍고 싸요. 다 좋아요. 참 좋은데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웹사이트를 돌릴 수 있는 이 서비스의 이름이 웹사이트입니다. 애저 웹사이트예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돌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웹사이트입니다. 라고 가슴을 치며 설명을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문제에 보면 그런 거 있죠. 계란은 네모를 치며 먹는다 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초등학생이 대답을 가슴을 치며 먹는다 라고 썼죠. 제 기분이 딱 그렇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름을 지었으면 웹사이트라고 안 짓고 웹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괜찮잖아요. 누가 봐도 직관적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항의를 하고 싶으나 또 영어로 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 모바일 서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앱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데이터, 다음에 인증도 보면 페이스북, 트위터,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액티브 디렉토리 인증이 쫙 있죠. 이걸 개별적으로 앱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앱에서 해당되는 서비스를 그 애저 모바일 서비스로 호출하는 것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애저 모바일 서비스에서는 그냥 각각의 인증하는 URL하고 자기 토큰 키만 이렇게 쫙 서비스에다가 입력을 해놔요. 그러면 바로 누르면 인증이 바로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 또 다른 입장인 거죠. 이때까지 정말로 직접적인 클라이언트에서의 어떤 크로스 플랫폼 아니면은 서버 사이드에서 크로스 플랫폼, OS의 크로스 플랫폼을 이야기했는데 이건 서비스 레벨에서 모바일에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라는 겁니다. 푸시 노티피케이션도 iOS 따로, 구글 따로, 윈도우 따로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그냥 알아서 쏘는 거예요. 서비스에다가 쏘면 얘가 갈라줍니다. 접속하는 디바이스에 맞춰서. 그렇죠.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애저 모바일 서비스하고 자마린하고 같이 쓴다면 정말로 최강의 조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물 인터넷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그렇죠. iOS도 그 IoT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통합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3월 이후에 그 하루짜리 IoT 캠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와서 이제 센서 다뤄보고 점심 먹고는 이거 서비스 호출해서 데이터 집어넣고 푸시 쏘고 이런 거 하다가 이제 해질녘쯤 되면은 이제 모바일 서비스 호출해서 땅 띄우는 것까지 하루짜리 굉장히 스파르타의 정신으로 하는 예, 하다가 정신이 이렇게 막 나가고 저 멀리서 이제 갓쓴 노인이 손짓하는 게 보이는 그런 코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오픈할 거고 이게 실습이다 보니까 한 땀 한 땀 다 실습을 하면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한 번에 한 40명, 많아야 40명 정도밖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열리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다 좋아요. 왜? 그것도 MS가 이런 짓을 할까요? 그렇죠. 사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주위의 사람들이 이런 반응입니다. 그렇죠. 놀랬어. 막 이런 반응이죠. 그냥 놀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또 감동에 젖어 있어요. 드디어 MS가 이렇게 감동에 젖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대놓고 싫어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싫어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겠죠. MS가 100%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압세션하고 계속 연결되네요. 자아 비판의 시간 같은데. 근데 그 최근에 나왔던 그 기사 중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나는 4가지 징후. 그것보다 좀 더 앞 시간에 모태가 되었던 기사입니다. 이 디지털 데일리에서 나온 기사인데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미쳤나 봐 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딱 그렇게 기사가 돼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동안 윈도우라는 성을 쌓고 그 성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IT가 그렇게 안 컸어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주요한 길목에 성 하나 쌓으면 그걸로 아주 흡족하게 먹고 살았다는 거죠. 거기서 만렙 짓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냥. 근데 IT라는 용토가 점점 더 확장되면서 이제는 주요한 길목에 내가 성을 쌓고 살았던 게 아니라 오히려 성이라는 그 안의 공간에 오히려 제약을 받고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뭘 해도 MSK 아니면 안 돼. 뭘 해도 단넷이 아니면 안 돼. 단넷은 오픈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MS의 태도다. 이제는 소스 관리도 깃허브에 올립니다. 팀 파운데이션 서버를 써도 되지만 깃허브에다가 바로 올리고 그걸로 바로 공유를 합니다. 프로젝트를 내부에서 하죠. MS 내부에서 하는 프로젝트도 그냥 깃허브에 바로 올립니다. IoT용 디바이스에 돌아가는 단넷 마이크로 프레임워크 있죠. 그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 짠 소스보다 외부의 조력자들이 짠, 그러니까 일반 개발자들이 짠 소스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보고 저는 흥분했었죠. 네, 친절하게 자막이 달려 있는데 나아간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더빙을 하면 굵은 목소리로 되겠죠. 이번에 발표됐던 홀로랜드죠. Now we can. This is the world with holograms.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시도도 좀 더 공격적으로 하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내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점점 더 벤처스럽게 바뀌어간다. 직원들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올해 빌드 컨퍼런스에서 아마 방점을 한번 찍을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갑니다. 예, 셀카봉을 들고 예, 가서 현장에서 생중계를 하기 위해서 아이폰에 꽂는 이런 마이크를 샀어요. 그래서 셀카봉 들고 바로 생중계를 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2015년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어느 때보다 기대됩니다. 자, 밖에 나가시면 점심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